자, 속력과 속도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자, 속력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은 스피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단어죠. 자, 이제 속도는요, 영어로는 velocity라고 합니다. 좀 많이 어색한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속력과 속도 우리는 별 구분 없이 사용하지만은 영어로 보면은 전혀 다른 글자이기 때문에 뭐 우리도 다른 글자이긴 하지만 절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자, 속력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의가 중요합니다. 속력의 정의는요, 이렇게 됩니다.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자, 요 정의를 외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중학교 때 배운 거속시 이런 걸 가지고 외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식을 재구성해 줘야 됩니다. 자, 식을 재구성하면요, 단위 시간이니까 1초당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총 이동한 거리 이렇게 돼서 T분의 S가 되고요. 속력이나 속도는 마찬가지로 그냥 V로 표시합니다. 자, 요게 속력의 정의가 됩니다. 자, 새로운 물리량을 알았으니까 반드시 단위를 알아야 되겠죠. 자, 속력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리의 단위는 뭐가 됩니까? 킬로미터, 미터 이렇게 있는데 MKS 시스템에서는 미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요, 시간의 단위는 뭐 hour, minute, 그 다음에 second 이렇게 있는데 MKS 시스템을 쓰니까 당연히 second가 돼야 돼요.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세컨드 분의 미터가 되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안 예쁘니까 어떻게 쓰자고요? 미터 퍼 세컨드라고 쓰자고요. 자, 그 다음에요. 속력은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배운 벡터냐 스칼라이냐 그걸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속력은 단순하게 우리말로 치면 빠르기예요. 빠르기. 빠르기이기 때문에 방향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까지 표시해야 되는 벡터량이 아니고 스칼라량입니다. 자, 속도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속도의 정의도 중요하겠죠. 속도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단위, 시간, 동안. 뭐냐면은 이동 거리가 아니고 변위입니다. 변위.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동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변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방향성이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의를 바탕으로 공식을 만들어 보면요, 내나 마찬가지로 V라고 씁니다. 그런데 좀 양이 다르죠. 어떻게 됩니까? 단위 시간이니까 밑에 T가 들어가고요, 위에 변위가 들어가야 하는데 S라고 쓰면은 얘가 변위인지 이동 거리인지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S에다가 벡터량을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화살표를 붙입니다. 그래서 얘가 붙이면 이동 거리인데 화살표가 붙여졌으니까 얘가 벡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V에도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이렇게 쭉 그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velocity 요 단어에도 알 수 있다시피 벡터, 그래서 뭐 요렇게 VE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겠죠. 자, 그래서 속도는 결론적으로 벡터량입니다. 자, 예시 문제를 한번 봅시다. 반지름이 10m인 원형 트랙을 10초 만에 한 바퀴 말고 반 바퀴로 한번 바꿔볼까요? 반 바퀴 돌았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형 트랙이 있는데요, 여기가 출발점이 되겠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한 바퀴가 아니고 반 바퀴 돌았대요. 그러면은 요 지점까지 얘가 이렇게 돌아서 도착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반지름이 10m죠. 됐죠? 자, 그러면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이동 거리를 구해봐야 되겠죠.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호의 절반이니까 그냥 파이 r이겠네요. 그러면 r이 10이니까 얼마입니까? 10 파이. 단위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10파이 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위를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변위. 변위는 어떻게 됩니까?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최단거리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m, 10m니까 토탈은 얼마예요? 20m죠. 그래서 변위는 얼마라고 해주면 됩니까? 20m입니다. 라고 하면 틀려요. 왜? 20m이고 반드시 뭐까지? 방향까지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방향은 이렇게 잡아봅시다. 인위적으로. 요렇게
동서남북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이는 남쪽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야 완벽한 변이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속력은 얼마가 됩니까? 10초 만에 10파이미터를 이동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초 분에 어떻게 됩니까? 10파이미터가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파이미터 퍼 세컨드죠. 뭐 값이 아니라고 해서 또 당황하지 마세요. 어차피 파이도 3.14니까 3.14 쓰는 거랑 파이 쓰는 거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20m이고 시간은 얼마입니까? 10초죠. 그러면은 값은 얼마가 됩니까? 2m per second가 되고 반드시 방향인 남쪽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속력과 속도는 글자는 비슷한데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값도 전혀 다르죠. 얘가 만약에 한 바퀴 뺑 도는데 10초 걸렸으면 얘의 이제 속도는 0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속력과 속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계산하는 이렇게 t분의 s 이런 것들은요.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했냐면요. 평균 속력, 평균 속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근데요. 자동차 계기판 같은 데 보면요. 평균 속력일까요? 평균 속도일까요? 평균 속력일까요? 순간 속력일까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겠죠.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자동차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속도를 측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 속도가 맞겠죠. 자, 그러면요, 어떻게 구하냐면요, 아직 안 배웠지만은,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요 리미트라는 거는요, 극한을 얘기하는 건데, 델타 t. 이 t 간격을 아주 짧게, 뭐, 1시간 동안 60km 이동했다, 이런 게 아니고, 1초 더 짧게 0.1초, 이런 식으로 t 값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다고요. 나중에 이거는 미분의 개념을 배우면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초점 질문 오늘 4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